자, 31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갈게요. 자, every species가 돼서요. 모든 종들은 가집니다. 특정한 기후적 요구 조건들을 가지는데 이 요구 조건이 뭐냐면 이 하이픈은 정리할까요? 부연 설명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이픈은 보통 시작하면 끝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짧은 경우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 긴 문장의 경우에서는 하이픈이 시작됐다 하이픈이 끝납니다. 자, 무슨 그러니까 몇 도의 열이나 혹은 차가움이 그것들이 견딜 수 있는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키워드는 모든 종에 대한 얘기고 생물의 종과 그 다음에 기후의 요구 조건에 대한 설명인데 이 기후의 요구 조건이 자, 뜨겁고 차갑고를 어느 정도까지 몇 도까지 버틸 수 있냐 요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종과 뭐에 대한 얘기다? 기후적, 즉 온도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후가 변화될 때 그 장소는 만족시키는 이러한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장소 또한 변하게 되겠죠. 자, 기후가 변하면 장소 또한 변합니다. 철새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철새들이 추워지면 남쪽으로 가려고 모두 다 이동을 하게 되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모든 생명체들은 be capable of가 돼서 여기다 쓸게요. be capable of가 돼서 여러분들 able이 있죠? able은 할 수 있느냐는 뜻이죠. 뭐말 능력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펜 드시고 정리하세요. 뭐뭐할 능력이 있다. 자, 뭐의 능력이 있다? 어느 정도 수준의 뭘 할 정도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은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면 전부 다 키워드 아니죠. 여기는 약간의 어느 디그리 하면 정도란 뜻이에요. 어느 정도의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뒤에가 키워드예요. 자, 디그리 아시다시피 밑에 단어 한번 정리해 볼게요. 디그리는 온도할 때 도를 뜻하고요. 각도나 온도할 때 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학위라는 뜻도 되고요. 뜻이 조금 많습니다. 디그리 뜻 꼭 알아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모든 종들은 생명체들은 뭘 갖고 있다? 뭘 갖고 있다는 여기서 전혀 이제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밑으로 넘어갑니다. 자, 직독쉽게 갈게요. 하나의 창조물은, 즉 생명체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도달합니다. get은 얻다라는 뜻도 있지만 밑에 또 정리해봐요. get이 삼형식 동사로 쓰일 때는요. 뭐뭐를 얻다라는 뜻이 돼요. 획득하다, 가지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얘가 일형식 동사로 쓰이거든요. 일형식 동사일 때는 어디에 도착하다의 뜻이 돼요. 다다르다, 도착하다. 그래서 I get there, I want to get there. 나 거기 가고 싶어, 나 거기 가길 원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크리에이처는 도달해야만 되는 어디로부터? 장소로부터. 그것이 태어난 장소로부터 자주 점령이 되는데 뭐에 의해서 점령이 된다? 그것에 부모님에 의해서 점령이 된, 즉 부모님이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당연히 태어납니다. 얘는 from A to B입니다. A로부터 B까지라는 뜻이죠. 자, 어디까지 이동합니까? 어떤 장소냐면요. 그것이 생존할 수 있고 자라고 그리고 reproduce가 돼서 번식할 수 있는 장소로 번식하다의 뜻이 되겠죠. reproduce,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의 키워드는 뭐가 되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크리에이처는 반드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여기까지 이 장소로 가야 된다, 이동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럼 여기서 get은 move의 뜻이잖아요. 이동한다. 이동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장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밑에 갈게요. 화석으로부터 과학자들은 안다. 어떤 것을? 심지어 창조물들은, 즉 생명체들은 뭐야? like tree와 같은 나무와 같은 창조물도요, 생명체도요, 움직였대요. 뭐에? 놀라운 속도를 가지고, 뭐 동안에, 지난 세기 동안에, 기후변화의 지난, 기간 동안에. 뭐 하면 뭐다? 기후변화 일어났더니 뭐 하게 된다? 움직였네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철새 얘기를 들면서 철새가 겨울에는 밑으로 이동해야지 이동 안 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얘가 포인트는 얘하고 연결해 주셔야 되겠고요. 얘하고 연결되는 포인트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로 역시 키워드를 갖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endurance 하면요, 인내 참는 것을 뜻합니다. endurance라고 발음이 되고요. 동사 뜻은 endure이죠. 얘가 참다 인내하다라는 뜻인데, 참다 인내하다를 비슷한 단어 알고 있어야 돼요.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와. stand라는 뜻도 내가 서 있으면 계속 참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bear도 곰이라는 뜻인데, 쌤이 bear 외울 때 이거 외우라고 그랬어. 곰이 새끼를 낳았다는 뜻도 되거든요. 이 bear이 곰이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새끼를 낳으려면 뭔가 참아야 돼. 이렇게 세 가지를 다 3종 세트로 외워두시는 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bear의 뜻은 세 개예요. 곰, 새끼를 뭔가를 낳다, 참다라는 뜻이고, 여러분들 맨날 I was born in Seoul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죠. 얘가 PP형 되죠. 그 다음에 put up with, 참다라는 뜻이고요. 또 똑같은 뜻이 endure까지 가서 참다라는 뜻이 좀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브먼트 나왔네요. 정답 2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디벨롭먼트 하면 발전이고요. 트랜스포메이션 하면 운송인데,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형이죠. 선생님도 헷갈렸네요. 트랜스포테이션, 미안해요. 적어두세요. 다시 트랜스가 옮기다라는 뜻이고요. 폴트가 항구라는 뜻이고요. 테이션이 돼서 명사 형태로 만들고요. 그래서 얘가 운송수단이 됩니다. 운송이 됩니다. 트랜스포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트랜스폼은요, 얘가 형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형태를 바꾸다라는 뜻에서 변형을 뜻해요. 까먹지 마세요. 트랜스포메이션이랑 에이션이랑, 그죠? 명사 형태 만드는 거고, 트랜스포테이션이랑은 구별하기가 되게 발음 비슷하기 때문에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됐죠? 네, 딴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 갈게요. 32번 해석하는 거 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문장,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끊어서 해석해 주시고 다시 저를 화면을 봐주시면 됩니다. 시작. 자기가 다 끊어, 그리고 키워드 2개 첫 번째 문장에 잡어, 그리고 선생님을 봐. 다시 이거 화면을 봐. 자, 다시 화면 봐주시고요. 선생님이랑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 위에다가 정리 좀 합니다. Make it a point. 수거적으로 외우라고 표현하는데, make, 나는 그것을 하나의 포인트, 즉 요점으로 만든다는 뜻이, 그것을 하나의 요점으로 만든다. 반드시 뭐뭐하다는 뜻이 있고요. Make sure that, 이런 표현도 됩니다. 자, 확실히 뭐뭐하게 하다, 반드시 뭐뭐하다. 여기까지 됐고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keep. 여기서의 keep은 유지하다라는 뜻보다는요, 어떠한 상태가 안 변하도록 딱 잡아두는 거예요. keep, stop. 금지시키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prevent. 못하게 하는 거예요. prohibit.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지시키는 거예요. discourage. courage가 용기라는 뜻에서 dis가 반대말이죠. 그래서 낙담시키다는 뜻이 있거든요. 요 동사 시리즈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from ing를 쓰면, 네, 요 목적어가 이 동사를 못하게 하다, 막다, 저지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요렇게 됩니다. 못하게 하다, 막다, 저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계속 나와. 얘가 나오는 문구가 프리벤트로 바뀌고 디스커리지로 바뀌고 자꾸 이게 스탑으로 바뀌어서 나오니까 얘는 동사 통째로 다 외워야 돼. 저는 엔간하면 외우라는 얘기 안 하는데 이런 문법적인 구조는 꼭 외워야 돼.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잘라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노래요. 별로 안 좋네요. respectable에서 존경할 만한 보스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말할지도 모르는데 나는 확실히 할 거야. 뭐 할 거를 못하게 할 겁니다. 내 스태프, 내 직원이 speaking up,
up은 위로란 뜻이잖아요.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할 거라고요. 아, 진짜 악덕 사장님이네요. 나는 확실히 할 거네. I make it a point to discourage. 자, 못하게 할 거야. My staff from the speaking up. 목소리를 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야, 너 하지 마! 너 하면 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maintain, 유지할 건데, 문화를 유지할 거죠. 이 문화는 어떤 문화다? prevent, 또 막습니다. disagree, agree. 동의하지 않게 하려는 견해가 getting aired. air하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송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 air이라고 쓰거든요. 방송으로 말이 퍼지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getting aired가 돼서 비동사 플러스 불완전자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거든요. 즉 전파되지 못하게 할 거란 뜻이에요. 완전히 악덕 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은 1번 뭐야? 존중할 만한 보스가 아니네. 그래서 이 양반은 뭐 할 거야? 반드시 야, 너 네 목소리 내지 마. 야, 너 동의하지 않아? 너 그럼 그런 의견 너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speak up이랑 getting aired랑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가 반대하는 의견 그러니까 결론은 너 어디 가서도 의견 내지 마. 그냥 너 내가 시키는데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말 나쁘신 분이네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는 내 스태프 보고 너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 네 의견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disagree도 하면 안 됩니다. 얘도 하면 안 된다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인터뷰에서는 패처드에서 뭐 특색 있고 명성 있는 리더들은 질문을 받습니다. 뭐에 대한 그들의 매니지먼트 테크닉에 대한 기술을 받죠. 여기서는 패처드 리더는 명망이 있는 리더가 돼서 아까 패처 위에서 써놔. 얘가 respectable이랑 똑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위에서 쓰인 단어를 한 번씩 더 써보면서 자꾸 익힙니다. featured 라는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속적으로 encourage, 용기를 북돋겠죠. 그럼 여기서 뭐 하라 그러겠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겠지. speaking up. 혹은 야, 너 디스어그리 해. 괜찮아. 왜 디스어그리 하는 거 왜 얘기를 안 해?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아까 위에서 말한 사람이랑 반대말이 featured 리더가 되기 때문이죠. 계속 갑니다. 3번. I want, 나는 원한다. 우리가 듣기를. 이러한 dissent 하면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에서 계속 반복돼요. 그냥 몰라도 다 맞춰요 진짜로. 펜 들고 정리하십시오. dissent하고 disagree 똑같은 뜻인데 또 많이 나옵니다. dissenter가 돼서 disagree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말을 듣기를 원한대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문장. 왜냐하면 그들은 의도가 있을지도 몰라. 말할 의도가 있지. 당신에게 왜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한 거를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못하는지. 입 바른 소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네가 열심히 듣는다면 그들이 진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에게 이다. 어떤 것이다? 네가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이 되어져야만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만 하는 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야. 옆에서 직언을 해주고 싶은 거야.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요 이 일 안 돼요. 이 일 안 되기 때문에 사장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그 얘기를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들어야 돼? 나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어야 내 잘못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기 갑니다. unconditional 위에 씁니다. 무조건적인. 컨디션이 조건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 뭐 이런 말 쓰죠. 그게 바로 unconditional이 되고요. loyalty가 충성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 positive attitude가 돼서 attitude는 태도가 되죠. aptitude가 있죠. 얘가 적성이 되겠죠. 제 적성은 빵을 만드는 거예요. 제 적성은 연기하는 게 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넘어갑니다. internal protest가 돼서 내부적인 프로테스트, 항의. 프로테스트 하면 반대하는 거야.
냄새가 풍겼죠? 3번으로 가는데 프로테스트라는 단어 뜻을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comparative atmosphere라면 comparative만 경쟁적인, atmosphere란 분위기, outstanding 하면 out이 바깥이라는 뜻이거든. 바깥에 서 있으면 내가 눈에 띈다라는 뜻이었어요. 얘가 remarkable, 눈에 띄는 이란 뜻이에요. outstanding, performance가 돼서 눈에 띄는 성과, 눈에 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넘어갑니다. 33번 넘어갈게요. 화면 잘 봐주시고요. 자, 하나는 가장 스트라이킹, 놀라운 특징들 중에 하나는 특색이 있죠. 아까 선생님이랑 했던 featur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도 특색이에요. 그래서 아까 특징이 있는, 특색이 있는 이라는 뜻에서 되게 덕망 있는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가장 놀라운 특징들은 뭐에? 잠자는 동물들의 혹은 사람의 이다. 어떤 거냐면 그들은 반응하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어디에?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데. 스티뮬리 하면 자극. 키워드 바로 나온다. 자, 여기까지의 키워드는요, sleeping animal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낯이 나오기 때문에요,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키워드 방식에서는 환경적 자극하고 X를 쳐주시면 됩니다. 환경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게 잠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잠이죠. 넘어갑니다. 요거 단어 알아두세요. engage가 연루하다, 연관하다는 뜻이고요. 밑에 engage 미안해요. engage 인하면 어디에 연루되다, 관여하다 라는 뜻이 돼요. 연관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얘의 명사 형태가 engagement예요. 그래서 engagement는 약혼이란 뜻도 돼요.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관여되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 있던 사람이 이제부터 나 너랑 관여해, 다 연관된 사람이야. 그게 engagement, 그게 약혼이야. marriage 전에. 그래서 disengagement가 이탈이란 말이 내가 걔하고 관계를 맺었다가 이제 관계가 끊어진다라는 게 이탈의 개념인 거야. 그 다음 drowsiness가 돼서 졸음이 됩니다. drowsiness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stimuli 자극이고 stimulus가 있죠. 얘가 복수 형태죠. 아, 얘가 단수 형태죠. 얘도 자극입니다. 얘도 자극이고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자, 선생님 한번 가볼게요. 조금 첫 번째 문장은 쉬운 거는 같은데 무슨 내용인가 볼게요. 얘는 쉽게 회복된다는 뜻이고요. 역시 get 동사 플러스 pp를 쓰면 수동태를 쓴 겁니다. get 플러스 pp. 두 번째, 훨씬 더 좋게 볼 것이다. 키워드는 더 좋게 보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기능적으로 눈이 먼데, 기능적으로 뭔가 작동을 못 하나 봐. 기능적으로 눈이 멀고. 네 번째는 완벽하게 액티베이트 되니까, 요거 팁 하나 드릴게요. 내가 지문을 안 봐도 보기에서 2번하고 4번이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면 얘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 정답이에요. 그거 알아두세요. 3번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기능적으로 눈먼 거하고 완전히 활동하는 거는 두 개가 완전 반대말이죠. 그래서 나 이걸 안 읽었는데도 3번 아니면 정답 4번이에요. 그냥 알아두세요. 왜냐면 진짜 시간 없을 때 지문도 안 보고 난 다음에 답 보고 난 다음에 맞추는 방법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거든요. 까지 보시고. 처리하는데 시각적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3번하고 4번이 아니었다면 5번도 굉장히 정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잠자고 있는 동안에도 시각적인 정보를 뭔가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자, 갑니다. 자, 잠자고 있는 동물은 뭐하고 있었다? 환경적 자극에 반응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네가 뜨게 한다면, 아이리드 하면 눈꺼풀을, 잠자고 있는 포유동물의 눈꺼풀을 이렇게 얘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알지? 잠자고 있는 사람 눈 뜨게 하면 눈 휘파하게 돌아가게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눈은 보지 못할 거야. 일반적으로는 보지 못하지. 자고 있는 친구 눈꺼풀 이거 올려봐봐.
보냐? 못 보지. 자고 있는데? 그럼 걔네들은 뭐 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자극은 어떻게 돼? register 등록하다는 뜻이거든요. 아, 자극은 등록이 되나 봐.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이 눈을 통해서 눈을 뜨고 일부러 뜨게 해도 이 눈 뜬 걸 통해서 얘가 뇌에다가 자극은 들어가는데 그러나 나 프로세스드 처리가 안 된대. 일반적으로 처리가 안 된대. 이해됐지? 여기에 등록은 되는데 이게 뇌가족을 통해서 이게 처리가 되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실패해. 깨우는 것을 실패해. 인디비주얼 하면 개인이죠. 그 개개인을 깨우는 것을 실패하게 돼요. 그렇다는 내용은 자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셧다운이 돼 있는 상태겠네요.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처리가 안 된대잖아요. 그럼 여기서 커버는 안 되죠. 회복 안 되는 거고요. 더 잘 죽었다 깨나 보면 안 되고요. 비주얼 가지고 처리하면 안 돼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안 된다고 하면 얘도 정답이에요. 블라인드네요. 정답 3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비주얼 인포메이션을 처리 못합니다. 그래서 그 반대말이 블라인드로 가셔야 되는 뜻이고요. 얘도 뭐 풀라면 쉽게 풀 수 있었네요. 34번 넘어갑니다. 수많은 조사 연구들이 보여줬다. 같이 잘라. 어떻게 전문가들이 하나의 영역에 있는 자주 경험한다 어려움을 소개할 때 새롭게 오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어디에? 그 영역에. 그럼 새롭게 오는 사람이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나비스라 그래. 여러분들 외국 가면 외국 차 뒷공무니에 이렇게 딱지가 N이라고 붙어 있거든. 이게 우리나라는 초보자 뭐 주의하세요인데 외국은 되게 깔끔해. 딱 N만 붙여놔. 이게 나비스의 뜻이야. 이게 나비스야. 이게 초보자란 뜻이야. 비기너의 뜻이야. 자, 그렇다면은 지울게요. 갑니다. 전문가들이 키워드 갈게요. 전문가들과 나비스 얘기, 뉴커머스 얘기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해? 어려움을 느낀대. 뭐 할 때? 아, 새로운 초보자를 소개할 때 어려움을 느낀대. 끝. 둘이 안 맞죠? 둘이 뭔가 안 맞잖아요. 얘는 전문가고 얘는 초보자면 뭐 약간 어려움을 느끼겠다는 사실은 알 수가 있겠네요. 네, 제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바로 넘어갑니다. 갑니다. 사람 전문가는 잘라. 사용하는 데에서 잘라. 핸드폰을 잘라. 눈에 띄게 덜 정확했다 잘라. 뭐야 이거? 희한한데? 전문가가 오히려 어떻게 돼? 정확하지 않았대잖아. 덜 정확했대잖아. 누구보다? 초보 전화기 사용자보다. 어디에서? 판단하는 데에서. 어떻게?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이 밑에다 써놔? 시간을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 판단하는 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걸릴지 사람들이 배우는데 사용하는 것을 폰을 어떤 핸드폰을 되게 잘 만지는 사람이 보는 거야. 판단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이 배울지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을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에요. 핸드폰 조작 진짜 잘하거든요. 10대들. 그런데 선생님은 그냥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도대체 문자 보내는 거를 배우는데 몇 분이 걸릴까요? 라는 것을 판단할 때에는 전문가들인 여러분들이 어린 친구들이 40대 50대인 사람이 예측한 것보다 판단한 것보다 덜 정확하대요. 가령 난 예를 들면 30분 만에는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니까 뭐가 돼? 훨씬 더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 에이 그거 10분이면 되잖아요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분들이 배운 데는 한 25분 정도 걸려. 내가 더 정확한 거지. 여러분들은 덜 정확한 거지. 여기까지 됐죠? 넘어갑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1번 가지고도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해. 여러분들 1번 같은 거 정확하게 해석해야 돼. 이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어.
뭐 하는 데에서? 이렇게 하는 데에서. 갑니다. 전문가는 인센시티브에서 민감하지 않은 센서티브 하면 민감하지라는 뜻이고요. 인센서티브 하면 민감하지 않으니라는 뜻입니다. 민감하지 않은 상태가 됐습니다. 어디 쪽에 얼마나 열심히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 있는지, 그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일이 미안해요. 어려운지네요. 여기서는 열심히가 아니라. 왜냐면 task is hard라는 문장인데 how 때문에 앞으로 튀어나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든지 그 일이 에 대해서 덜 민감하대. 그럼 덜 민감한 거랑 위에서 무슨 말이랑 똑같아? 여기요, 전문가들은 민감하지 않아지게 됐대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 일이. 그러면 얼마나 일이 어려운지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확하지 않겠죠. 이걸 얘기하는데 어려워하면 절대 안 돼요. 정확하지 않은 거에 민감하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위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이 걸릴 건지고요. 비기너한테. 그래서 이 효과는 일컬어지는데 잘 봐요. refer to 하면 여기에 that is가 생략된 거고요. 수동태예요. 일컬어지는 효과인데 뭐로써 일컬어지냐면 지식의 저주래요. curse 하면 저주야. 저주를 막 퍼붓는 거야. 왜 지식의 저주야? 지식하고 똑같은 말이 뭐야? 엑스퍼트가 되잖아요. 전문가의 왜 저주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판단하는 거를 미스 쳐버리는 거야. 왜 저거밖에 빨리, 선생님 지금 니들한테 하는 거 미안하지만 왜 키워드를 못 골라? 왜 저래? 봐봐. 약간 이렇게 되면 선생님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걸리고 키워드 고르기 힘들어요. 맞아요.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원래는.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게 지식에 난 지금 저주에 걸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맨 마지막 문장이요. 아는 것은 잘라 전문가가 잊어버려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그들이 배우기에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여기서 또 for 명사 투부정사 얘가 뭐야? 밑에 빼 for 명사 투부정사가 나온 거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또 바로 튀어나오네. 문법 같이 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서술형에서 어렵지 않게 다 그냥 문장 쭉쭉쭉 쓸 수 있어요. 자,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이 배우는데 이를 까먹는데요. 까먹는다랑 또 똑같은 말이 뭐냐? 그럼 이렇게 가야 돼요. 얘랑 또 똑같은 말이 뭐예요? 이렇게 가야 돼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전체적으로 보세요. 전문가가 less accurate 되고 전문가가 insensitive 되고 전문가가 forget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는 게 영어라고요. 똑같은 문장 계속 안 써요. 영어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데 필요성을 뭐 하는 필요성을 느낄 필요가 있어요. 차라리 뭐보다는 가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학생이 배워야만 하는지를 가정하기보다는 뭘 배우는 게 낫다? 간다? 집중하는데 새로운 기능이 아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디지털 디바이스가 어디 나와? 디지털 디바이스에 새로운 기능 나와? 안 나오잖아. 자, 새로운 배우는 이론을 적용시키려 어플라이면 적용시키려 최근에 발간된 릴리즈하면 발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앨범이나 음악을 바깥으로 발매하다, 죄수를 풀어주다라는 뜻이 있어. 석방하다. 안에서 바깥으로 풀어준다는 개념이 릴리즈야. 그래서 최근에 발간된 새로운 학습 이론, 아유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다양성을 왜 발전시켜? 학생들을 테스트할 방법의 다양성,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려움을 잊어버린데 우리가 학생으로서 가졌던 어려움 안 되고요. 배우는 과정을 보래. 뭘 통해서? 학생의 눈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본다고요. 됐죠?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이 되고요. 자, 40번 무슨 내용인지 볼게요. 자, 마음은 가지는데 부분을 가지죠. 얘는 알려지는데 뭐로써 알려지냐면요. 의식적인 마음과 서브컨셔스 하면요. 서브 한다는 표현을 쓰죠. 메인 댄서가 있고 서브 댄서가 있어요. 서브는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애들을 서브라 그래요. 그래서
서브웨이 있죠, 서브웨이. 지하철 밑에를 당기는 거니까. 잠재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아, 지금 우리는 그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의식과 잠재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걸로 생각하고 바로 넘어가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요약 문제는 여기 부분이 오히려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건 내가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잘못 생각한 건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렸을 때부터 해석을 다 해야지 풀 거라고 자꾸 뭐 위에 자꾸 뭐 학원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미안한데 여러분들은 이걸 푸는 게임이지 이거를 해석하는 게임이 아니야. 시험 문제가 만약에 이 전체를 해석하세요. 그러면 해석하는 게 맞아. 아니면 시험 문제가 여기 있는 단어 뜻을 전부 다 무슨 뜻인지 말씀하세요. 이러면 그게 맞는데 지금 우리는 문제를 뭐 하겠느냐. 이 문제를 푸는 게 지금 우리한테는 관건이거든.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여기서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서 진을 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해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 이거 다 해석하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 풀기가 힘들다는 말을 선생님이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바로 이렇게 내려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갈게요. 오버컴 하면요. 포밍 하면 형성한다는 뜻이고요. 오버컴 하면 극복하다. 어보이드 하면 피하는 거죠. 모랄리티 하면 얘는 네, 도덕성이 되는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액션 하면 행동이고요. 모랄리티 하면 근데 봐. 내가 문제를 풀고자 하는 입장이라면 당연히 미안한데 뭐 얍삽할 수도 있지만 그냥 5번을 제끼고 들어가는 거죠. 5번이 정답일 리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하나만 낸 거. 근데 이렇게 왜 되는지가 좀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여기도 이모션을 내든가 그지? 1번부터 갈게요. 의식적 마인드는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당신이 더 많은 제어를 가질 수가 있어. 뭘 넘어서서. 즉 제어를 할 수가 있어. 의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의식이 있으니까 제어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유들이 있어. 모든 이러한 두려움을 위한 이유가 있지. 그치? 그럼 이유가 있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커셔스한 걸로 볼 수도 있고 됐네요. 그러나 그것들은 originating 어디에 기원을 두냐면 여기 있네요. conscious mind에 기원을 두죠. 두려움이란 거는 어떤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의식적인 마인드와 연결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의식은 얘랑 연결하고 이 두려움도 통제할 수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들은 오직 진짜 두려움이 되는데 어떨 때 잠재의식이 기록할 때 너의 반응을 기록할 때 진짜 두려움이 되려면 즉 얘가 말하는 거는 두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막연한 두려움은 잠재의식 속에서 발현하는데 얘가 진짜 두려운 거야. 딱 보자마자 뭐야 이렇게 놀라는 거는 어디서 일어난다? 잠재의식에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식적 마인드는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거지만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반론은 진짜 두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while controllable 나오네요. 연결해 주세요. 제어할 수 있는 의식적 마인드는 deal with 뭐뭐를 다루다. 생각과 뭐를 다루는데 여기서는 액션이자 이모션이다. 근데 여기서는 fear이 나와버려 가지고요. 액션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여러분들 생각이 또 개입되면 이거 액션으로 가요. 근데 얘는 여기 fear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랑 그냥 연결해야 돼요. 감정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빠르게 행동하는 잠재의식적 마인드는 너의 반응을 저장하는데 그 결과 진짜 두려움을 어떻게 된다? 형성시키게 하겠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죠. 잠재의식이 진짜 네 두려움을 여기서 만든다라고 얘기했잖아. 어딨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 이 become하고 연결해. form하고 연결해. 진짜 어느 단어도 허투루 그냥 쓰는 단어가 없어. become하고 된다라는 말과 형성된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야. 정말 어려운 것도 없어.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